오늘은 7세대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로서 가솔린 대비 2달 정도 늦은 7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 하이브리드 대비 2개의 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비와 출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엔진 개입 시의 진동 저감 기술로 실내 정숙도가 향상이 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가격은 개소세가 종료된 기준으로 4,933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이는 2.5 가솔린 대비 평균 689만 원 정도가 비싼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의 외장 컬러는 유광 7가지, 무광 3가지, 총 10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아티스널 버건디 매트 컬러입니다. 기존의 6기 브랜드 메탈릭이 사라지면서 도입된 컬러인데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에 가까운 컬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타게 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캘리그라피 사양입니다. 기본 트림과 비교했을 때 캘리그라피는 전용 그릴이 탑재가 됩니다. 기존 라인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촘촘한 메쉬 패턴이 들어가면서 밀도감을 높여주는 디자인이 적용이 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주간주행 등도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 얇고 더 길어진 베젤리스 10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들어가면서 차체 사이즈가 커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세로용이 아닌 가로용으로 바뀌면서 좀 더 슬림해졌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는 크롬바로 한 번 더 마무리를 시켜서 그랜저의 고급스러움을 강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더 뉴 그랜저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장은 약 15mm가 길어진 505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동일하고요. 공기저항계수 같은 경우도 0.26cd를 달성했기 때문에 거의 전기차에 준하는 공기저항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휠은 18인치, 19인치, 20인치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 트림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딱 봤을 때 뭔가 전기차스러운 공력 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웅장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스펙은 피렐리 피제로의 245의 40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도 동일하긴 했는데요. 이 휀다 쪽에 사이드 리피터도 추가가 됐다는 게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변경된 사양입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샤크핀 안테나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리어 유리 쪽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유선형의 디자인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 가장 많이 변경된 점은 역시나 테일 라이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라인이 좀 더 슬림해졌고요. 또 방향 지시등 위치도 기존 범퍼에서 위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7세대 그랜저 오너분들이 방향지시등 위치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 개선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에도 크롬 라인으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놔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심플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엠블럼 위쪽을 누르면 전동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이고요. 전동 트렁크는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적재 용량은 약 480L를 가지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가솔린 동일합니다. 안쪽에 러기지 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소화기라든지 약간의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렁크 위쪽을 보더라도 일반 철판이 아니고 이렇게 흡차음재로 한 번 더 마감을 해놔서 확실히 아래끝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짠! 이번에는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실내에 왔습니다. 더 뉴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실내 인테리어 컨셉트는 프리미엄 라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인테리어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버건디 원톤 컬러입니다. 기존 그랜저에서 없었던 신규 컬러이기 때문에 확실히 색다르고 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마다 시트 퀼팅 파이핑이 달라지는데요. 캘리그라피 기준으로는 나파 가죽과 함께 이렇게 누빔 패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금속 재질로 한 번 더 포인트를 넣어놔서 캘리그라피의 특징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앉았을 때 착자감도 운전자를 감싸주는 형태라서 꽤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시트 퀼팅 파이핑이 이 발매트 쪽을 보시면은
고급 카페트가 한 번 더 덧대어지면서 소재에 있어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저였으면 아마 신형 그랜저를 캘리그라피로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레스트는 양문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안쪽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가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뉴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차 키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이 조약돌 패키지는 그대로였지만 여기서 카드키 형태의 디지털 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어 열고 닫기, 트렁크 열기, 또 여기에 주차 보조까지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우드 패턴과 메탈 패턴이 믹스가 되면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커버는 초창기 G80에 들어갔던 것과 거의 흡사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충전 포트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총 2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더 뉴 그랜저의 가장 큰 특징, 플레오스 커넥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17인치가 들어가 있으며 가솔린 버전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어서 OTT 서비스나 스트리밍 서비스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더블 D컷이 들어가면서 기존과 비교했을 때 비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대 엠블럼이 삭제된 대신 H를 상징하는 모스부호 점 4개가 들어가고요. 자세히 보면 이게 또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칼럼식 기어레버도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더 동글동글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별도로 없어진 대신 이렇게 9.9인치 슬림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이곳에서 나의 속도도 볼 수 있고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연비도 이곳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거는 핸들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포테인먼트를 들어가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슬림 디스플레이 이 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도 밝게 어둡게 세팅할 수 있고 위젯은 총 3개. 저는 주행 가는 거리와 현재 속도 연비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슬림 디스플레이 뒤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정중앙부에는 이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스 오디오 사운드가 총 14개가 탑재가 됩니다. 기본으로 주는 건 아니고 옵션을 선택을 해야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기존의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형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프리미엄 라운지 컨셉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이 도어 트림의 카우치 패턴 같은 경우도 집에 있는 소파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 좀 뭔가 안 이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에는 진짜 그냥 소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룸램프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와이드 거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요. 이게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게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조수석의 사람도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비전 루프가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요거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갑니다. 일단 만졌을 때 열감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외선과 적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글라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짠! 이번에는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변하진 않았지만 기존 7세대 그랜저는 뒷자리 공간이 압도적으로 넓은 차량이어서 그런지 쾌적함이 남다릅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사양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추가된 기능이 통풍과 리클라이닝이 있습니다. 일단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는 다기능 암레스트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레버를 누르면 이렇게 앞좌석이 앞으로 직진을 하고 이 등받이가 뒤로 눕혀지는 형태로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됩니다. 현재는 가장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시트 포지션으로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앉으니까 와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안쪽에는 콘솔 박스도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는 팝업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2열 공간을 보면은 제가 1열 시트를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췄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센터턱은 4륜구동 사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파워트레인을 3.5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4륜구동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플랫폼 자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센터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션 상태를 살펴보면은 독립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100W의 충전 속도를 자랑하는 C타입의 충전 포트가 총 2개가 탑재가 됩니다.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2열 통풍 시트가 신설이 되었는데
버튼은 이렇게 도어 트림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스크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오늘 날씨가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갑자기 또 비가 내려요. 아무튼 신형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전기 모터 사용량이 동일합니다. 기존에도 47.7kW 모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은 P1, P2, 그러니까 모터 2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연비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일단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딱 도로에 나왔을 때의 첫 느낌은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고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일단 현재는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게이지는 이 인포테인먼트 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보여주진 않는데 대강 한 60% 정도 차 있어요. 60% 정도 차 있을 때 시속 72km로 주행할 때 전기 모터 EV 모드로 주행을 해줍니다. 전기 모터 용량도 중요하긴 하지만 모터를 몇 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전기 모드 주행의 파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할 때에는 그냥 전기차처럼 아주 매끄럽고 스무스하게 주행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야, 이 외부 소음 유입을 차단을 진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열을 포함해서 2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외부 소음 유입을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도어와 이 차체의 밀폐감, 차폐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가솔린 때도 느끼긴 했지만 도어 실링의 마감이나 소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쪽에 만져보더라도 되게 똔똔한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소음 유입을 잘 막아주고 있고요. 또 윈드 노이즈도 얘가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프레임리스 도어는 일반적인 도어와 비교했을 때 마감을 아주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바람 소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더뉴 그랜저는 바람 소리도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정말 조용해요. 그리고 현재는 간헐적으로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로드 노이즈도 상당히 정숙한 편에 속합니다. 일단 보스 사운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딸려옵니다. 이는 노면 소음과 반대되는 소음을 송출해줘서 운전자가 느꼈을 때 조용하게 해주는 옵션인데요.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여기 무지막지한 땜빵 구간이거든요. 이러한 노면을 지나갔을 때 솔직히 소음은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가고 있구나 정도로 피드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막 시끄럽고 옆자리 사람과 막 대화를 못할 정도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가솔린도 좋긴 했지만 하이브리드가 만족도가 좀 더 좋습니다. 좀 더 조용해요. 여기서 살짝만 가속해 볼게요. 전기 모터 주행해서 방금 엔진 구동 됐어요. 혹시 이게 제가 말해서 느끼는 거 말고 이 차체의 소음으로 느끼신 분 계실까요? 저는 실제로 이 차를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인포테인먼트를 보고 알았어요.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엔진 구동 시에 그 진동이라든지 소음을 저감해주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7세대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엔진 구동될 때 진짜 조용하거든요. 근데 더뉴 그랜저는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뉴인가 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 제가 자유로를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면 상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 또 이제 속도 감속 구간이거든요. 이러한 구간을 지나갔을 때 약간의 소음으로 알 수 있는 정도지 이게 충격으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최저 인치수가 18인치, 최대 인치수가 20인치입니다. 저는 캘리그라피 사양을 타고 있기 때문에 20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좀
밸런스가 안 맞긴 하지만 왼쪽은 34 psi, 오른쪽은 32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에 탔었던 시승 차량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평범한 수치의 공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에 유압 제어 리바운드 스토퍼가 들어가 있어서 안 좋은 노면에서의 충격을 좀 더 잘 걸러준다라고 하는데요. 7세대도 솔직히 말하면 승차감 좋은 편에 속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땜빵 있는 구간, 안 좋은 노면 구간, 여기는 고저차가 있는 다리 이음새 구간, 다시 또 속도 감속 구간, 땜빵 구간, 이러한 구간을 지나갔을 때 충격이 운전자에게 날카롭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즉 노면 상황이 안 좋아도 이렇게 서스펜션에서 효과적으로 이 충격들을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고 안락한 하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에코, 스포츠, 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자, 스포츠 모드로 변경한 다음에 속도를 살짝 낮추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 피드백이 좀 약간 여유로운데요? 근데 금방 속도가 붙고 나서부터는 전략적으로 속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속감은 수치가 올라간 것 치고는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이전 세대 대비 2개의 모터를 사용해서 출력이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연, 엔진은 180마력, 그리고 엔진 모터 합산은 원래는 230마력이었거든요. 근데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39마력으로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체감이 되는 수준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체감은 크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차체가 무거워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모터가 2개가 들어간 것이지 사실 용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기존의 감마2 1.6 가솔린 터보 엔진의 자동 6단 변속기의 조합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감에 있어서는 이전 세대 대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이번엔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조향감을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도 좀 더 다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볼게요.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되게 딱 맞게 조향을 해줬다. 이게 더 뉴로 오면서 플랫폼은 안 변했지만 전후면 범퍼 디자인 차이로 약 15mm가 늘어나서 전장만 무려 5050mm입니다. 휠베이스도 2895mm,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저렇게 좁은 구간을 갔을 때 전장보다는 휠베이스가 긴 차량들이 불리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후륜 조향이 안 들어가 있는 이상 이 앞바퀴로 조향을 해서 돌아 나가야 되는데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은 한 번에 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랜저는 그래도 일반적인 도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조향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회전 반경이 좁은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 생각보다 탄탄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컴포트한 하체를 가진 세단치고는 그래도 꽤 날렵하게 코너를 돌아 나가줍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만의 특화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DTBC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토크 벡터링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방금처럼 코너 구간을 지나갔을 때 전기 모터가 가감속 제어를 통해서 끊김없이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인 코너링을 구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뭔가 끊김없이 코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주행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급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입니다. 거동성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차가 길다는 게 여기서 느껴집니다. 핸들을 튼 방향으로 날렵하게 가주는데 리어, 그러니까 후륜이 조금 느리게 따라와줘요.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보면 딱 틀었을 때 차가 너무 크고 길고 무겁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컴포트한 하체에 이렇게 큰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회피의 조향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차로 유지 보조 2 등 최신 ADA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 지금 여기가 내리막에다가 심지어 곡선 구간이거든요. 이러한 구간을 지나가고 앞에 투싼이 갑자기 끼어들 거 갈랑말랑 했을 때 이런 디테일한 세팅 값이 뭔가 이전 세대보다 좀 더 좋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HDA2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현대기아 최신 차들이 다 HDA2가 웬만해선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 뭐랄까, 이 디테일하게 반응해주는 느낌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차선 변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차가 있거든요. 뒤에 차가 있으니까 충돌 경고 뜨면서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한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차선 변경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실선 구간이라서 또 안 해주고 있어. 다시 한번 누르고, 오, 이거 봐봐요. 되게 공격적으로 핸들을 탁 하고 틀어줍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와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가 있는 HDA2를 실행을 시켰을 때 보통은 이제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다른 차량에 들어가 있었던 것들을 한번 이 차선 변경을 해보면은 좀 약간 굼뛰게 반응을 해줬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모델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이 더 뉴 그랜저에 들어간 요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은 조금 더 뭐랄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민첩해졌어요. 민첩하지만 그렇다고 대충 해주지 않는, 왜냐면은 실선 구간, 차선 구간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캐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더 뉴 그랜저는 플레오스 커넥터가 들어가면서 글레오 AI가 탑재가 됩니다. 이는 LLM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 CCNC와 비교한다면 차원이 다른 음성인식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뉴 그랜저가 출시가 되었을 때 그때는 가솔린 모델이긴 했었지만 AI를 사용하면서 되게 막 신기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도록 해볼게요. 버튼을 누르고, 요즘 날씨가 왜 이래? 오늘 마포구 상암동은 최저기온 25도, 최고기온 28도이며 비가 내릴 가능성이 30%예요. 근데 일기예보랑 요즘 완전 틀려.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고 자꾸 종잡을 수가 없어, 날씨가.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많아서 더 신경 써야겠어요. 세상에 이런 것까지 답변을 해줍니다. 하지만 나의 원초적인 궁금증 해결은 해주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차량 제어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엉덩이에서 땀나. 야, 말도 없이 통풍 시트를 최강으로 틀어놨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통풍 시트 돌아가는 거 봐봐. 방금 전까지는 되게 막 살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잖아요. 근데 제가 막 엉덩이에서 땀나라고 말했더니 말도 없이 그냥 통풍 시트를 대령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해볼게요. 7세대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장점.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7세대 모델보다 출력과 연비가 개선되었고 2열 통풍 시트와 리클라이닝 시트 같은 편의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또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대형 디스플레이로 프리미엄 감성이 더 강화되었어요. 야, 너 정리 진짜 잘한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어,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뭔가 진짜 약간 좀 뇌가 달려있는 로봇이랑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좀 로봇 같지가 않아요. 재밌다. 특히 저처럼 혼자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글레오 AI 한번 체험할 수 있으면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친구랑 같이 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의 가장 중요한 정보, 연비입니다. 일단 주유 후의 연비와 지금 제가 주행했을 때의 연비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주유 후의 연비는 리터당 17.3km가 나오고요.
여기 슬림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연비가 세상에 20.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보다 연비가 소폭 상승해서 18인치 휠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8.4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캘리그라피 트림을 시승하고 있어요. 얘는 막 빌트인 캠 들어가 있고 휠도 20인치라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6.3km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특히 슬림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주행 조건의 연비인 것 같은데, 제가 시동을 켜고 주행을 한 게 막히는 도로는 2, 고속도로는 8, 2대8 정도 주행했을 때 연비가 현재 20km가 넘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공차 중량이 1.7톤이 넘고 전장도 5m가 넘고 되게 크고 무거운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연비가 리터당 20km다. 와,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연비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주 좋아. 짠! 이번에는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과 안 좋은 노면 상태를 가면서 2열 승차감을 느껴볼게요. 현재 저는 캘리그라피 20인치 휠 사양입니다.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한 번 더. 거의 뭐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2달 전에 가솔린 사양을 시승했을 때에도 되게 편안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다릅니다. 방직턱, 여기에 매놀 구간. 야, 확실히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승차감 기술이 좀 더 들어가 있는 사양이라서 그런지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지금처럼 방직턱 구간에서는 차량 흔들림을 모터가 제어를 한번 해줍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방직턱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방직턱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만든 차량인데 적어도 방직턱을 넘었을 때 승차감은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잘 알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가장 큰 인치수인 20인치 휠 사양을 시승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이면 사실 기본 인치수는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후륜 모두 31에서 32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승차감 지향성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직턱뿐만이 아니라 이 구간은 크랙도 있고 땜빵 구간도 있고 막 진짜 노면이 안 좋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지나갔을 때 잔여 진동이 별로 안 남습니다. 보통 컴포트하고 말캉말캉한 하체들은 방직턱 구간에선 승차감이 좋아요. 하지만 자갈밭길이라든지 매놀 구간이라든지 크랙 있는 구간에서는 드등드등드등 하고 잔여 진동이 남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그런 잔여 진동이 거의 안 남아요. 그리고 특히나 풀 옵션으로 갈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전방에 있는 카메라로 노면 상태를 한번 읽은 다음에 전자적으로 서스펜션을 한 번 더 감쇄를 시켜주기 때문에 다양한 노면, 여기 진짜 다양하잖아요. 이런 노면에서 승차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여긴 방직턱 진짜 높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고저차가 솔직히 말해서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승차감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가 없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편하네요. 가솔린 사용도 편안했지만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그 완성도가 좀 더 높습니다. 이렇게 간이 방직턱, 뾰족한 방직턱 구간에서도 충격이 크게 뾰족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더 뉴 그랜저의 에어백은 총 10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 89.2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이기 때문에 리콜과 무상 수리는 아직은 없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라인의 세단이라서 그런지 흡차음제 도입이 인상적인데요. 특히 안쪽에 격벽 쪽에도 흡차음제가 꼼꼼히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이러한 부분에서도 실내 정숙도를 유지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어떻냐?
가솔린 버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연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 2개의 모터를 사용해서 출력과 연비가 좋아졌고요. 또 실내 정숙도도 눈에 띌 만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플레우스 커넥터 사용으로 스마트한 인포테인먼트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요. 다만 좋아진 만큼 비싸진 가격대 때문에 막상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망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